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차서윤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코너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현장의 진짜 목소리로 성희롱 문제를 들여다보는 리얼보이스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성희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김종일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 강사 김종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본격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제가 실제 강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한 일선학교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모두가 퇴장하고 나서 한 젊은 선생님께서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사님, 오늘 강의는 너무 좋았는데요. 아까 사례를 듣다 보니까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강의는 좋았는데 짜증이 났다고요? 어떤 사례였길래 그랬을까요? 네, 그날 제가 소개했던 사례 중에 하나로서 한 상급자가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불편한 성적 농담을 던지는 상황이었죠. 혹시 순간적으로 제가 사례 내용 중에 실수한 게 있지는 않았는지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선생님은 의외로 다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 제가 소개했던 사례 속 성희롱 가해자가 본인의 학교 같은 학년 부장 선생님하고 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즉, 그 부장 선생님도 제 사례 속의 사연처럼 그런 불편함을 주변 사람들에게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런 강의를 통해서 부장 선생님이 좀 반성도 좀 하고 재발 방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장 선생님이 반성하고 있나 하고 한번 쳐다봤더니 부장 선생님이 꾸벅꾸벅 졸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이 나셨던 거네요. 맞습니다.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이 듣고 있질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도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선생님의 리얼 보이스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바로 선생님께서 부장 선생님에게 직접 불편함을 말하지 못하고 저에게 몰래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 순간에도 주변 교직원들의 시선이나 분위기를 신경 써야 했고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상황 속에서 겨우 입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선생님이 부장님께 직접 불편함을 말하지 못한 것만으로도 조직 문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데요. 단순히 불편함을 말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제 성희롱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직접적인 성희롱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실제로 성평등가족부가 발간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희롱은 대부분 위력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은 성희롱 행위자의 절반 이상인 50.4%가 피해자의 상급자였고 그 다음은 동급자가 24.2%, 외부인이 10.2% 순이었어요. 하급자나 기관장, 사업주는 각각 1.9%, 1.7%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했죠. 동급자나 하급자라 하더라도 나이, 학벌, 경제력, 인맥 등 사회 문화적 요소가 위력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큰 영향은 상급자가 주입니다. 인사권이나 고용상의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상급자의 성적 언동이 불편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침묵을 지키는 피해자가 많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하나 내보도록 할게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성희롱을 예방하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깜짝 퀴즈네요. 보기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자, 1번, 개인이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불편함을 직접 말하는 것. 2번, 성희롱 예방 수칙을 정리한 교육을 열심히 듣는 것. 3번, 조직 문화와 구조를 개선하는 것.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3번이요. 조금 전 상황에서도 선생님이 부장님에게 불편함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강사님께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개인이 용기를 내도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조직 문화와 구조를 바꾸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상하 수직 관계로 연결된 위력의 조직 문화 속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성희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는 조직 문화 개선이 선행되어야겠죠.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공고 사례집에서도 성희롱은 행위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구조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잠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결국 성희롱 예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단순히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례 나열식 교육보다는 조직 문화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오늘 교육을 들으면 직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교육의 핵심입니다. 성희롱 예방은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서도 존중이 느껴지는 직장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의 출발점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조직의 문화를 함께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성희롱 예방은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속이 돼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이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김종일 강사님과 함께 본격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시작해 볼까요?